예, 야당이요 탄핵 소추 요건에 들어가 있던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나왔던 음성 들어보시죠.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소추권자인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내란죄를 뺐으니 탄핵 소추를 다시 국회로 보내서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해 왔는데 갑자기 내란죄를 왜 탄핵 소추에서 뺐느냐, 이거의 논란이거든요. 먼저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린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내란죄, 많은 국민들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온 것을 봤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거 내란이다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이걸 소추 탄핵 안에서 뺀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그 목적은 뭐 누구나 다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빨리 탄핵 심판 절차가 종결되어야 한다. 특히 4월 18일 이전까지 그 목적으로. 그런데 내란죄가 탄핵 심판의 내용이 되어버리면 제가 봐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증인 어차피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증인을 여러 명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려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 무엇입니까? 계엄입니까? 계엄이 아니고 내란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계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였습니까? 국무총리였는데 자신의 권리를, 권한을 월권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가 본인 스스로는 비상상태다라고 생각하고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대한 우리나라가 전시나 이런 혼란 상태에 관련해 가지고 2차적이고 최종적인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회한테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을 해제하라고 한 결의를, 그 국회의 결의를, 의결을 무시하고 계속 계엄을 진행했다. 그러면은 계엄 자체만으로도 탄핵 소추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의결을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싱겁게 금방 한 두세 시간 만에 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지만 그 계엄의 실질은 뭐다? 친위 쿠데타다. 그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란죄와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되고 탄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됐던 건데 만약에 여기서 내란죄를 갖다 뺀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뒷감당을 과연 민주당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남동이 오고 양쪽 길이 다 막혀 있을 정도로 예.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예민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인데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편법적으로 특히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탄핵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행한 것과 같은 저런 모습을 보이면요. 탄핵 결정이 나와도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사회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우려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인데 그중에 3명이 국민의힘 친여쪽인 인사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5대3으로 탄핵이 기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조기현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내란죄 빼지 않았고요. 예. 소추 결의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리 대상이 될 겁니다. 그 어제 헌법재판소 기일에서 이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물었던 내용 그대로를 보면 됩니다. 내란의 그 내란죄라든가 직권남용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거냐? 사실상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2017년 1월 달에 권성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단 단장이셨을 겁니다.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재판이다.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다. 예. 그래서 탄핵 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겠다. 당시에도 직권남용, 뇌물죄에 대한 판단은 다 됐습니다. 다만 이게 그 뇌물죄나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 범죄에 성립되는지 여부를 다투게 될 경우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이 그럴 경우에 형사재판과 똑같이 증거 채택이라든가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형사재판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내면서 어제 그 국회 소추단 대리인이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죄 같은 경우에도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툰다고 하면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수사 기록이 송부될 경우에 하나하나를 형사재판에 준해서 증거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고 관련돼서 그러면 전문 증거의 경우에 증인을 수십 명, 수백 명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처음부터 탄핵 소추안을 만들 때 그걸 빼고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해놓고 실제 주장 상황에서 주장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난 2017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소추안을 만들 때 넣고 빼고를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았던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이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란 혐의가 어떻게 헌법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가겠다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되면 헌법상의 영장주의 위반이라든가 정당활동의 자유 위반, 신체 자유 위반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혐의 사실, 범죄 사실을 가지고 헌법 위반을 판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추 사유를 변경한 것도 아니고 예. 내란죄를 소추사에서 드러낸 게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